자,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모아바의 김영원입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교차 문제 세 번째 과목입니다. 우리 KEC를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자, KEC는 뭐가 어디서 기사기 때문에 이게 출제되고 산업기사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출제됩니다. 라는 게 명시된 게 딱히 없습니다. 뭐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래서 이놈은 교차에 관련된 문제가 상당히 많이 출제되고 있고요. 그리고 KEC가 양이 워낙 방대하다 보니까, 그쵸? 어디에서 뭐가 나오더라도 이상하지 않는 문제가 우리 KEC 단원인 거죠.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자주 출제되는 문제가 있고 교차되는 문제가 있다라는 점, 그걸 한번 인식하시고 한 5문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자, 2025년도에 각각 1회차와 2회차에서 출제가 되었던 문제입니다. 자, 폭발성 또는 연소성의 가스가 진입할 우려가 있는 곳에 시설하는 지중선로에 대한 지중함의 크기에 대한 문제인데요. 최소 몇 세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통풍장치, 기타 가스를 방산시키기 위한 적당한 장치를 시설해야 됩니까? 라고 돼. 정답문이 많이 암기하셨던 분들이라면 우리 1이라는 걸 아실 수 있을 텐데, 이게 개 중에는 이런 분들이 있죠. 왜 하필이면 1이야? 2도 아니고. 그쵸? 근데 이렇게 규격을 정한 데는 다 이유가 있죠. 근데 이렇게 설명하면 좀 그러니까 성의 없어 보이니까. 왜 1이냐면요. 1을 기준으로 해서 이거보다 작은, 그죠? 지중함의 크기가 얘보다 작다라고 하면 여기에 있는 가스나 누설된 양을 가지고 어떤 폭발이나 연소가 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거죠. 그죠? 적은 양 갖고는 위험이 적기 때문에 최소 이 1세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우리 가스가 착안했을 때는 우리 폭발 또는 연소에 대한 위험성을 가질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 기준을 1로 잡았다는 거죠. 물론 실험을 통해서 이미 다 적당하게 우리 1이라는 수치를 정하게 된다는 점 기억해 두시고요. 출제가 많이 되니까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우리 안전율입니다. 그죠? 지금의 기초 안전율에 관련된 문제인데, 이 안전율에 관련된 문제는 또 상당히 많이 출제되고 있으니까 기사든지 산업기사든지 구분 짓지 말고 다 열심히 해 두셔야 됩니다. 역시 25년도 2회차 기사에서 출제가 됐고요. 24년도 1회차에서 똑같은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여기서는 여러분 좀 더 알아두셔야 될 게 뭡니까? 우리 안전율에 관련된 건데요. 1.33인 경우죠. 얘는 이상시 상정하중이란 단어죠. 이런 단어가 딱 들어가야 되면 1.33이구나 아시게 되고요. 1.5가 있어요. 우리 안테나, 그죠? 통신용 안테나 또는 케이블 트레이라고 있어요. 케이블 트레이, 그죠? 그리고 2.0인 경우가 2.0이가 이게 지지무력에서 말하는 기초라는 단어죠. 지지물의 기초, 지지물의 기초라는 내용이 들어가야 되면 우리 안전율 2.0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2.2가 뭡니까? 경동선, 또 내열동 합금선, 그렇죠? 이런 것들. 자, 마지막으로 2.5까지 살펴보실게요. 2.5가 뭐 있습니까? ACSR 또는 지선, 그리고 기타 전선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1.33, 1.5, 2.0, 2.2, 2.5에 대한 내용 완벽하게 좀 알아두시는 게 도움이 많이 되시고요. 이는 우리 실기 파트에 가서도 충분히 우리 나올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다 쓰시오 아니면 얘를 쓰시오 둘 중에 하나가 나올 수 있으니까 반드시 좀 기억해 두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요즘 이제 실기 파트에서 우리 뭐 나옵니까? 우리 KEC가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해요. 거의 30점 이상. 그죠? KEC에서 출제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 KEC는 필기 부분에서 절대 소홀히 할 수 없는 단원이 돼버렸다는 점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여기서는 기초 안전이 얼마입니까? 2.0이 된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자, 세 번째입니다. 지중전선로를 직접 매설식에 의해 시설할 때 중량물의 압력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장소, 1m 이상인 거죠. 이것도 기억 같이 하셔야 되고요. 자, 저압 또는 고압의 지중전선을 견고한 트라프, 기타 방어물에 넣지 않고도 부설할 수 있는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이 트라프가 뭐냐면요. 우리 고주파 노이즈, 이게 정기적 간섭이라 그래요. 정기적 간섭. 요거를 막아줄 수 있는 필터예요. 그죠? 막는 필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또는 보호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요거를 시설하지 않고 바로 가능한 놈이 누구냐라고 하는데, 이게 콤바인 덕트 케이블이에요. 얘는 트라프 요거 여러분 키워드 형태로 기억하셔도 상관이 없는 문제입니다. 자, 콤바인 덕트인데 얘는 뭐냐면 전력선하고 통신선 있잖아요.
통신선을 하나의 덕트에 시설한 놈을 우리 콤바인 덕트, 콤비 알죠? 콤비. 명콤비 할 때 그 콤바인 덕트가 여기에서 콤비에 관련된 문제라는 거 좀 생각해 보시고, 그럼 얘는 왜 트라프가 필요 없냐면요. 얘는 이중차폐 구조로 돼 있어갖고 노이즈를 사전에 방지하게끔 만든 겁니다. 그만큼 견고하게 이중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차폐 구조가 상당히 잘 돼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콤바인 덕트 케이블하고 잘 기억을 좀 해 두시기 바랍니다. 역시 이 문제 2025년도 2회차 산업기사에서 출제가 되었고요. 그리고 2023년도입니다. 자, 2회차 전기 기사에서도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얘는 상당히 많이 출제가 되는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제가 가지고 온 문제 중에서는요, 물론 뭐 한 5년 전, 7년 전, 8년 전에 겹쳤던 문제들인데 최근에 겹쳐 있는 문제를 위주로 선정을 했습니다. 물론 제가 가져온 5문제만 겹쳤다는 게 아니에요. 이게 5문제가 최근에도 이만큼 있었다면 과거 문제까지 따지면 얼마나 많겠느냐는 얘기죠. 그렇죠? 이렇게 난이도 측면에서는 조금씩 격차가 줄어들고 있다는 점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제1종 특과 보안 공사를 할 때 전선로의 지지물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특과 보안 공사는 1종, 2종, 3종이 있다는 거 잘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자, 일단 1종 먼저 보시겠습니다. 1종은요, 자, 이 2차 접근이죠. 자, 2차 접근이고요. 끊이면서 더하기 35kV 초과인 경우에는 우리 1종 특과 보안 공사를 실시를 하게 됩니다. 1종. 2종인 경우가 있어요. 2종. 자, 2차 접근에도 2차 접근입니다. 2차 접근이면서 더하기 35kV 이하인 경우에는 우리 제2종 특과 보안 공사를 실시하게 되고요. 자, 3종을 한번 보실게요. 3종은요, 지금 1차 접근일 때만 우리 3종 특과 보안 공사를 실시했다라는 이제 선생님 그러면 1차와 2차 접근은 뭔가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지지물이 이렇게 있어요. 땅도 다른 색깔로 이렇게 땅이 이렇게 있다. 그럼 얘가 쓰러지게 되면 어떻게 쓰러져? 이렇게 반원을 이렇게 쓰러지겠죠. 그렇죠? 여기랑 같은 것 같아요. 같겠죠. 이렇게 따졌을 때 여기가 뭡니까? 여기가 이제 파란색이다. 요런 문제 1차 접근이라 보고요. 그럼 2차 접근은 뭐냐? 이렇게 해서 딱 3m인 부분이 있어요. 3m. 여기 3m. 여기 안에 들어오게 되면 얘를 우리 2차 접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가까이 올수록 1차 먼저 가까워지고 그 다음에 2차로 가까워진다는 거면 1차, 2차 혼동이 안 되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이거 다 이 종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물론 요거에 관련된 문제들도 자주 출제가 되고 있으니까 잘 기억을 해 두시고요. 자, 다음 문제입니다. 수소냉각식 발전기 안의 수소의 순도가 몇 % 이하로 저하한 경우 경보장치가 작동을 해야 됩니까? 자, 수소냉각식의 순도가 이제 100%를 넣었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 일단은 85% 밑으로 하게 되면 경보장치가 작동을 하게 되는데요. 85% 밑으로 나왔다는 얘기는 뭡니까? 수소가 새어나가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새어나가고 있다는 얘기니까 그럼 새어나가게 되면 수소는 폭발력이 굉장히 강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경보장치를 해야 돼. 게다가 이중 안전을 위해서 뭡니까? 이 누출된 수소를 밖으로 배출할 수 있는 장치도 마련을 해야 되고요. 이 온도도 측정하는 놈도 마련을 해줘야 된다는 거. 그래서 이 수소냉각 발전기에서 순도에 관련된 문제는 상당히 많이 출제가 되는 점 잘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역시 둘 다 2025년도 1회차에 동시에 출제가 되었던 문제인 거 좀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와 함께 5문제 더 한번 만나봤습니다. 자, 다음엔 좀 더 나은 콘텐츠를 가지고 여러분 찾아뵙기를 약속드리면서 자, 오늘도 제 준비한 콘텐츠 보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다음에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모아바의 김영훈이었습니다.